자, 양문석이 대출받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3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에 사채 6억을 땡겼다가 그 사채를 감당을 못하니까 새마을금고로부터 지금 돈을 빌리려는데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딸이 사업자 대출로 새마을금고에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빌렸어요. 그래서 이자만 352만 원을 매달 낸다 하고 빌렸고, 딸이 사업자 대출을 갖다가 납득시키려면 5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 가짜 어떤 증빙 서류들을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문석은 누가 손해본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양문석이한테 달려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기 대출을 받은 거고, 심지어 사문서 위조까지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지가 가만히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지한테 대출해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때 직원은 그만뒀고 새마을금고는 그럴 리가 없다. 자, 대출 신청했으니까 해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석이가 지금 평생 했던 일이 언론계 근처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은 공공미디어 연구소라는 자기가 만든 그런 연구소의 이사장이라고 하고 있고,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했다고 엄청 어깨 힘주고 다녔지요. 자, 성대 신방과 나와가지고 언론학 박사까지 했다 하는 경력인데, 그 외에 양문석이가 돈 버는 일을 별로 열심히 하고 다닌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양문석이가 대부업체 건조당 말소한 날이 자기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돈 땡겨서 지금 대부업체를 돈을 갚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양문석의 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적은 없다. 사업자 대출이고, 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대출받은 지 6개월 만에 캐나다로 어학 연수 갔다. 또 유학 직전에 딸은 자기 개인 블로그에 다른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이 났다며, 본인은 속물에다가 경제적 자립이 부족한 캥거루족이기에 부모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린 사기죄고, 대부업체를 끼워 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면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이 되고, 이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측은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문석은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이라고 하면서도 또 김건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국회에 입성하면 가짜 뉴스, 악의적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안부는 지금 양문석의 사기 대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은 사기죄고,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대체로 법조계의 여론은 사기 대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업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양문석이가 공천심사 때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녀 재산을 고지 거부로 기재해서 딸의 11억 대출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재산 신고로 선관위 신고하고 당에 공천 심사할 때 이 서로 다른 신고를 한 세종갑에 공천 취소된 이영선과 똑같은 사례라는 거예요. 자, 양문석은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서 대구의 어떤 새마을금고를 소개했고, 딸 명의의 사업 운전 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고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양문석이가 오만 일에 시비를 다 걸면서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침묵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있냐? 사기 대출 보도한 조선일보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딸이 5억대의 허위 물품 구입 서류를 제출했는데 새마을금고 측은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인 줄 알았다면서 새마을금고 측이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양문석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자, 그래서 양문석이가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서 9억의 재산을 낮추어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자, 양문석이가 보유한 서초구 잠원동 그 문제의 아파트를 양문석이가 신고하면서 21억 5,600만 원이라고 신고했어요. 지가 산 가격이 2020년 8월에 3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산 가격보다 거의 9억 6천만 원을 축소 신고했고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까지 하고 나섰어요. 자, 양문석은 통령 출신이고 통령에서 쭉 출마했죠. 민주당의 험지에서요. 자, 그는 EBS 정책위원이고 미디어 오늘 논설위원했고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했고 방통위의 상임위원했어요. 그럴싸한 자리는 방통위 상임위원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 겸 경남도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 겸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그렇습니다. 자, 그는 성균관대 유학과 출신이고 뒤에 정치학 석사를 했다가 언론학 박사를 해서 학부도 이 언론학은 안 했어요. 자, 그가 이제 처음으로 이 경력이 등장한 것은 전국 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을 2002년에 했어요. 그리고 언노조, 그러니까 언론노조 정책위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KTV 방송 진행자를 했고, 경향신문 미디어 비평 연재 칼럼니스트 이런 것들은 다 별것 아닌 거죠. 자, 한국 PD연합회 정책위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정책위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이건 그냥 좌파 시민단체 사무총장이고, 미디어 오늘 논설위원도 사실 별것 아닌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말기에 TBS 방송을 진행했고 CBS 방송에 고정팬을 했고 이 정도는 저도 다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09년에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양문석이가 한 걸 보면 그야말로 의미가 있는 거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게 다고요. 나머지 자기가 사단법인 공공미디어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사장으로 있고 그 외에는 의미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양문석이가 3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냥 양문석이는 언론계에서 좌파 언론계에서 그냥 묵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 근래는 양문석이는 이재명 빠돌이처럼 그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해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양문석이가 지금 결국은 딸을 시켜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딸 명의를 빌려서 자기나 자기 부인이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제 완전히 딸이 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참 답답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문석이가 3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대출을 받아서 샀다더라도 저걸 샀다라는 게 놀라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양문석이는 이 한신 4차 아파트 45평짜리로 지금 비추어지고 이게 31억 2천에 샀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양문석이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 리코 대부라는 업체가 양문석이 아파트에 7억 5,400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자, 6억을 빌렸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가 약 20%예요. 그러니까 양문석이는 평균 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6억에 대한 이자만 한 달 1,0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문석이는 이런 무거운 금리의 대출을 5개월 뒤에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받았고, 그날 니코 대부의 건저당을 말소시키고 새마을금고가 양문석이 아파트의 건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양문석이가 1,000만 원씩 5천만 원의 이자를 내다가 이제 새마을금고에 11억을 빌리고 그걸 가지고 352만 원씩 이자를 낸 걸로 보여져요. 딸은 그러고 나서 이제 밴쿠버의 어학연수를 2021년 10월에 갔어요. 그리고 밴쿠버에서 2022년 내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5평 아파트는 지금은 얼마 하느냐? 실거래가는 35억이고 매물 가격 평균은 39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석이가 31억 2천만 원에 지금 2020년에 8월에 사놓고, 자, 지금 한 1년 반, 지금 한 3년 반쯤 지났는데 아파트 시세는 매물로는 한 40억에 육박하고 있고 실제 거래는 35억 5천에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양문석이가 산 걸로 짐작되는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6일 날 31억 2천으로 149평방미터 타입 212동 2층을 샀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양문석이는 부동산 투기에 성공한 것이냐 실패한 거냐.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은 35억 5천이라고 요 근래 지금 작년 7월 달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양문석이는 31억 2천 주고 사가지고 현재 4억 3천을 남겼다. 언뜻 보면 성공한 거겠지만은 세금 내고 여기에다가 자, 내부업체 이자 내고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 이자 내고 복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양문석이는 부동산 투자 능력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